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또 새로운 강좌로 회로 이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알렌 R 햄블리 교재인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서킷, 커런트, 볼티지 이런 개념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회로 이론을 다룰 때 그 전제가 되는 공식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로에는 이러한 소스가, 볼테이지 소스가 이제 보통 하나 있고, 이러한 저항들이 있고요. 또 이런 캐패시티 같은 이런 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일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회로 이론을 다루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소자들에는 크게 레지스터 저항이 있고요. 캐패시터가 있고, 측정기가 있고, 인덕터, 코일이 있죠. 이렇게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이제 회로를 꾸미고 그 안에서 전류하고 전압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선들이 서로 만나는 요 점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노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회로가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루프들이, 전류가 흐르는 루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저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루프가 하나 있죠. 그러면 이러한 노드하고 그 루프를 이제 어떻게 다루느냐가 서킷 티어리의 이제 핵심이 될 텐데, 중요한 두 가지 법칙이 있죠. 우리가 이 노드에서 쓰는 거는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이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루프에서는 키르호프의 볼티지 법칙을 쓸 겁니다. 먼저 키르호프의 커런트로는 뭐냐면,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루프별로 이제 돌 텐데, I1 전류가 가다가 이 노드를 만나면 분기를 하게 되면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 상하수도 시스템에서 물이 흐르는 거랑 이제 정확히 똑같은데, 요 노드점에서는 내가 전류 전하를 이제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흘러가야 되고, 그래서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온 전류는 나간 전류의 합과 같게 된다. 요게 이제 키르호프의 커런트 법칙이 되고요. 그 다음에 키르호프의 볼티지로는 우리가 요 루프를 돌 때 처음에 소스에서 전압이 이렇게 충전돼서 가다가 소자를 만나서 이렇게 전압 강화가 몇 차례에 걸쳐서 되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처음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고, 여기서 다시 소스에서 충전이 되고 또 이걸 반복하는 이런 거를 키르호프의 볼티지로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돼야 그 루프를 계속 뱅글뱅글 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로에서는 이 키르호프의 또 커런트 볼티지 두 가지 법칙을 가지고 다 설명이 되고요. 이때 전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하량의 시간 미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류는 볼티지가 높은 데서 낮은 곳을 향해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고, 내부를 들여다보면 실제로 일렉트론은, 전자는 볼티지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제 흐르게 되는데, 우리 역사적으로 처음에 전류의 방향을 이제 전자의 흐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와서 고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계속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자들을 좀 다시 보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이론에서 이 세 가지를 이제 볼 건데, 이걸 일반화해서 표현을 하면 여기에 이제 전압이 걸려 있고 어떤 엘리먼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저항이든 뭐 캐패시터건 인덕터건 이렇게 전류가 이제 흘러서 요 소자를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파워가 소진이 되면서 이제 압력 강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소자가 이제 저항이다라고 하면은 파워가 이렇게 표현이 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전압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레지스턴스 저항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이런 관계들이 캐패시터, 인덕터에도 이제 나올 텐데, 우리가 처음에 접근은 이제 레지스터만 가지고 회로들을 다 분석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 두 개는 조금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세 개를 합쳐서 요 임피던스라는 개념을 또 볼 거예요. 요 임피던스는 레지스턴스에다가 요 리액턴스 이렇게 합으로 돼 있고, 요 리액턴스 텀에서 이제 캐패시터와 인덕터가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레지스터까지는 이제 리얼 값만 다루다가 요 임피던스로 오면은 우리가 컴플렉스 도메인으로 넘어와서 이제 복소수를 이제 취급을 하게 되는 거고, 그 기법 자체는 레지스터를 쓸 때 했던 기법을 그대로 따르게 되기 때문에 단지 리얼 도메인에서 컴플렉스 도메인으로 옮겨갈 뿐이지 그 기법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빌드업을 하면서 잘 따라가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소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독립적인 소스가 이제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디펜던트한 소스가 있을 수가 있죠. 여기에 각각 이제 볼티지가 있고 커런트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그 트랜지스터를 공부하시면 이런 가변 소스들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로에서는 뭐 이렇게 인디펜던트하다고 하면 이렇게 원 안에다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디펜던트한 소스들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하고 전압 전류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스와 이런 엘리먼트를 조합을 해서 이 회로를 꾸미면 키르요프의 커런트로와 볼티지로를 이용해서 다양한 회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회로 이론의 전부가 됩니다. 물론 세세하게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지만 이 컨셉만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가다 보면 계속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고, 전체 이제 큰 그림이 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인트로덕션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 저항 회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